네, 머니왕 일부로 연이어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참 왕되기 어려운 9월이었죠. 10월부터는 좀 새 출발하고 싶은데 글쎄요, 마음에서 희망이 남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충전해 볼까요? 이제 사실 개천절이 있다 보니까 연휴가 형성이 됐고 월요일은 휴장하면서 10월을 맞이하게 돼서 화요일이 첫 거래일이 될 텐데요. 이 3일 동안 여러분이 좀 더 푹 쉬실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조금 더 다채롭게 구성을 했고요. 또 고민하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상담 또한 마련을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잘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이 강했나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일단 가장 컸던 건 우리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소액주여서요. 일단은 넘어가 보고요. 코리아 SE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주간 단위로 해서 추세 윗방향 계속 살아있죠. 한 주 동안 60%가 넘게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최대 주주의 리튬 플러스, 제3자 유상증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코리아 SE가 계속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죠. 이어서 움직였던 종목은 바로 세종 메디칼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플러스 쭉쭉 기록하면서 어제장에 있어서 고점 만들어내면서 거래 마친 모습, 한 주 동안 50% 가깝게 올랐습니다. 자, 이어서 카나리아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 번 기준봉을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갭 지지 받으면서 위에서 놀고 있는 플레이 펼쳐주고 있습니다. 45% 가깝게 이번 주 시세 나타냈습니다. 파맵신도 그 뒤를 이어서 상승폭 후보 이름 올립니다. 40.9%가량 이번 주 주간 단위 상승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지는 게요. SCI 평가 정보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물론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지만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있다는 점 보여지면서 40% 가깝게 자리한 모습도 확인이 되네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 어떤 개별 종목으로 좀 플레이 잡으셨나요? 사실 이렇게 상승 상위 종목을 모아놓고 보니까 확실히 어떤 테마로 그룹핑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없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확실히 종목을 잘 타겟팅해서 명중시킨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죠. 다음 주에는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까에 대한 부분 같이 임광빈 위원 좋은정보위원과 머리 싸매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도 함께 전화, 문자 열어놓고 상담 이어갑니다.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연락 주시면 임광빈 위원께서 최적의 솔루션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세요. 만약에 전화 보내는 것이 좀 그렇다 하다면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함께 지금 구간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찾아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잠시 후에 임광빈 위원의 무료 방송이 펼쳐지는데요. 반등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쳐주고 계시네요. 어떤 근거로서 반등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면 좋을지. 근데 반등이라고 우리가 마냥 좋아할 수 있을까요? 내 종목이 반등이 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에 대한 해석은 과연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10월장 핵심 전략을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하고요. 무료 방송은 11시 10분에 바로 시작하니까요. 이 부분까지 잠시 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추가 코멘트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위원과 함께 돌아옵니다. 네, 임광빈 위원 함께합니다. 머니왕 1부 첫 번째 장식해주고 계시는데요. 9월이 끝났고 3분기가 끝났습니다. 위원님 쉽지 않은 올해고요. 올해, 그렇죠. 3분기고요. 네. 9월입니다. 많은 분들이 9월 달은 지우고 싶으실 것 같아요. 6월도 힘들었는데 네. 어째 더 힘든 기분입니다. 9월이
가장 힘든 달이 예.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그동안 빠지기도 많이 빠졌었는데 9월 달 낙폭도 컸는데 그동안 많이 우리가 아픔을 겪다 보니까 9월 달에 그 타격이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지는 9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9월 한 달 동안 어려운 시장 보시느라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시장을 로그인하는 것도 싫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시세도 확인하기 싫을 뿐더러 TV 방송 보기도 굉장히 싫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공부하시고 또 체킹하신 분들 너무나도 잘하셨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우리가 이기려면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주식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정신이 강해야 되고 또 시장에 때가 맞아야 됩니다. 우선은 주식과 관련해서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어야 되고 시황의 때를 봐야 되죠. 그런데 가다 보면 오늘과 같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 또한 투자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마이너스 50%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주식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도 마이너스 50%가 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냐가 중요하겠죠. 자, 10월 달 주식시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각종으로 안 좋은 전망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연말까지 힘들 것이다. 연말까지 환율이 올라갈 것이다. 환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시장은 안 좋죠. 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을 때 단순히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핵심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우리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시장이 왜 떨어졌습니까? 뭐 수급도 많이 빠졌고 외인 기관도 팔았고 환율도 올라갔고 또 주식 시장에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신용 잔고도 너무 많고 금리도 막 올라가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유동성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강달러로 막 올라갔어요. 강달러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죠? 금리를 급격하게 미국에서 상승시켰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상승시킨 이유는 무엇이죠? 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물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물가가 왜 상승했나요? 통화량을 급격하게 풀어서 그렇습니다. 통화량을 급격하게 푸니 얼마만큼 급격하게 풀었냐? 5년치 통화량을 1년 만에 풀었죠. 그래서 5배만큼이나 통화량을 풀었기 때문에 빠르게 물가 상승이 나왔고 그것을 잡겠다고 무리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강달러가 나오고 모든 국가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게 유동성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환율이 그렇게 막 치솟다 보니까 각국에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들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채권을 판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자, 채권을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은 급락하는데 채권과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국채금리가 급등 나왔죠. 여러분, 국채금리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국채금리가 2010년도 수준이다, 2009년도 수준이다, 2011년도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머니 서플라이 M2를 얘기합니다. 자, 국채금리가 2011년도 수준까지 갔다면 이 M2는요, 시장에 풀린 통화량 유동성을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 유동성이 2011년도까지 떨어졌었어야 됩니다.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시장에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영국과 한국은행에서 개입을 했죠. 채권을 다시 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달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의 문제였던 건 국채금리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외인기관들이 매도했죠. 또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원자재도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동성의 한계치까지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도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된다면 미국이야 뭐 강달러가 나오면서 뭐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달러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서 환율이 서로 반비례를 하죠. 자, 근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달러 인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럽, 그리고 일본, 그리고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같은 이 선진국들의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가 죽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다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너무 강달러로 치솟다 보니까 최근에 영국에서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부족해진다 하니까 채권 시장에 개입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파운드화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건 10월 달은 이 9월 달에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것을 인지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서 다시 유동성을 불어넣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겠죠. 왜냐, 채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금리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는 유동성 부족,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재도 반등하겠고 그동안 9월 달 때 악재였었던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달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고 시진핑 당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중간선거, 중국에는 당대회. 그것을 앞두고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불안한 요건들이 과연 그들의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때 좋을 거냐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게 10월 달이 될 것이고 우선 10월 달 시장은 한숨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G2 쪽에서의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어떤 액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식하는 관점에서 지금 보여졌던 수많이 펼쳐졌던 그 문제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귀결되는지 그 과정을 앞으로 좀 하반기에 보면서 시장 전략 바라봐야겠다라는 힌트를 좀 얻어봤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좀 챙겨볼 것도 많고 지금 구간은 그래도 인내의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 이제 포인트를 종목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실 개별 이슈들이 진짜 많아요. 일단 금리 인상기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뭐 직접적인 수혜 받을 수 있는 쪽이라든지 아니면 매각 이슈도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에 네. 있어서 재료도 되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 한번 쑥 훑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젠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바이오젠이 급등하니까 바이오젠과 관련된 주식들 치매 관련된 얘기였죠. 바이오젠 미국의 회사인데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알츠하이머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와 관련해서 치매 관련주들이 부각받았죠. 화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시가총액이 5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바이오젠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실질적 수혜주와 그리고 반사 수혜주는 그 시세 폭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당일날 크게 떠오를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요일날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이전에 치매 관련주로서 막 움직였었던 피플바이오나 그 이외의 치매 관련주들 모두 음봉으로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종목들을 보시고 예전 같았으면요. 바이오 시장이 막 활개를 떴었을 때는 따라가면은 2연상도 가고 3연상도 가고 물렸다가도 반등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자, 또 여전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이죠. 푸른저축은행, 네,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주식들입니다. 제가 이런 주식들은 임과 함께 방송 때에서도 또 저녁 여의도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쭉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시장의 지수가 꺾이는 타이밍 때 단타 매매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 떨어졌어요. 물론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10월 달에 시장이 조금 더 밀리게 되면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 주식들이 이 자리에서 꺾였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락장 때 잘 갔었던 종목들이 보통 끝물에 가서 꺾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만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다른 쪽으로 돈이 이동하지 않나. 그러면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전히 관심을 갖겠지만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매각 이슈죠.
자, YTN, IMBC 같은 종목들입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하락장 때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도 잘 가기도 하는데 YTN, 제가 임과 함께 방송에서 이 자리,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자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재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M&A 이슈, 매각 이슈, 제3자 배정 이슈 또는 경영권 분쟁과 같은 것들이죠. YTN 그리고 IMBC가 방송국 매각과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7,000원대 돌파이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절반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7,000원 돌파가 나왔으니까 7,000원대 중반대까지 터치 나온지 보시면 좋겠고 이 종목과 같이 보셔야 되는 게 IMBC라는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이 방송국 관련해서 매각 이슈로 떠올랐다는 점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이것이죠.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분명히 TV방송에서도 좋다 얘기했고 증권사에서도 말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많은 종목들이 다 빠졌지만 차트들을 보게 되면 이전의 저점을 지켜주는 주식이 있고 신저가 형태로 계속 내려가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상기해 주시면서 IT 기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IT 기업들 실적 컨센서스를 생각해 보면 2024년도까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실제로 까보면 IT 기업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겁니다. 예상치보다 실적이 낮게 되면 주가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실적 까봤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사야겠죠? 이런 종목들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들 통해서 이번 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정리하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저희 어떤 솔루션 지금 가장 좋을까요? 함께 고민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입니다. 문자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지금 속속들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부터 빠르게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연결 잘 되셨어요. 저는요. 네. 두산 엘리베이터 아, 21,000원에 20%인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이신 것 같고요. 네네. 21,000원에 20%면 아이고 시청자님 너무 고민 많으시겠어요 최근에. 네. 그렇죠. 이 부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에너빌리티 옛날에 두산 중공업이었죠? 네. 뭐 원전, 뭐 풍력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이거 1년 다 돼가는데 자꾸 네. 내려와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저는 1년 더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1년 더가 23년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떨어지는 게 다 떨어지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과 풍력 이 내용은 아실 거예요. 원전 풍력이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아시면요. 이거 걱정하실 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손절하지 마십시오.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매수가가 2만 원인 거 저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14,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내가 너무 높게 샀다 생각하지 그렇지 네. 않습니다. 네, 지금의 구간은 박스권이고요.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충분히 장투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혹시나 13,000원대 오면 추가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됩니까? 네. 예, 시청자님. 네, 그럼- 네. 그럼 더 내려가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그래, 내년에. 앞으로 간다니까 갖고 가야지 뭐. 네. 네네. 감사합니다. 시장 상황 반등되고 이제 이슈가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네. 움직임 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함으로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어떤 문자가 도착이 되어 있는지 많이 좀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진짜 고민되는 종목이 참 많아 보이는데요.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90%면 비중이요. 엄청나신데 일단 지금 평단이 59만 8천 원 보이는데 지금 54만 6천 원이니까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비중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오. 생각하는데 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장투를 할 때는요. 우선 그 시장의 주도주를 장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도주는요. 항상 시장과 함께 움직이고 그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삼성 SDI가 장투할 수 있는 자리,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죠.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갔다, 나쁘다, 좋다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는 장투 자리가 아니라 단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서 90%를 들어갔다면 사실 1, 2%대 수익을 내고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을 보고 빠져나오는 매매를 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비중을 많이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양광 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삼성 SDI를 긴 호흡이 아니라 이 짧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공략이 들어갔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 지금 자리가 좀 문제였다. 그러니까 비중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리가 문제였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이 부분은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저희도 계속 좀 추적해 보면서 또 이야기 있으면 추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네네.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볼까요? 손절하고 어, 예. 예. 요거 종목은 저 어떤 종목 볼까요?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이요.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610원에 15%입니다. 3,610원에 15%면 네네. 시청자님 혹시 언제 들어가셨어요? 어제 그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요. 이 지지라인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추가 하락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는 시기시겠어요? 네. 예. 좋습니다. 임강빈 의원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아이고. 매수를 하셨는데 혹시 매수하신 게 수요일 날쯤 매수하신 건가요? 네. 수요일 날. 이때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그냥 기술적인 반등을 보신 건가요? 반등이라기보다는 우리 또 전문가님도 말씀 많이 하시고 플라스틱 종류에서는 에코플라스틱이 좋다고 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또 밑에서 산다는 게 조금 물렸네요. 이전에는 매매를 계속 하셨던 종목이세요? 네. 하던 것만 해요. 여기 이렇게 음봉 2개 빠졌죠. 빠진 이유는 아시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진 이유 간단합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그냥 지수가 밀려서 종목이 빠진 거예요. 네.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지수가 밀려서 빠진 겁니다. 지수가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종목도 같이 커플링 된 것이죠. 이 종목이 올라간 이유는 현대차 관련된 얘기가 있죠. 현대차가 미국에 전기차 공장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이슈로 부각을 받는데 미국에 공장 증설할 때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들이 구형테크, KB오토시스, 그리고 소형주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들 있죠. 이슈 다시 있으면 갈 거예요. 저는 지금과 같은 자리는 전혀 위험한 자리라고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T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에코플라스틱이 만약에 3,000원 초반대 오면요.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는 그냥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자리니까요. 반등 나오게 되면 3,500원대까지 반등 나오니까 자리 추가 매수하시면 사실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00원 선이면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네, 3,500원 선이 일단 매물대니까요. 밑에서 네네. 3,000 초반대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3,500원대 5% 오면은 네. 매도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명쾌하게 좀 솔루션 받아가신 것 같네요. 꼭 수익 보시길 명쾌한 바랄게요. 답을 잘 해주시니까 이 시간에 전화 드렸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님. 태양광 SDN을 좀 하고 싶은데
네, 추가적으로 또 때가 되면은 저희가 많은 정보 더 드릴 수 있도록 네,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임광빈 위원의 종목 추가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께서 많은 종목도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챙겨보고 싶은 게 최근에 언급 주셨던 동국산업입니다. 이 종목이요, 27.62%까지 저희가 또 수익을 본 바가 있고 최근 들어서도 엄청난 움직임을 형성했다가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또 잘 멎을 곳에서 멎어줘서 네, 네. 이게 좀 궁금해요. 자, 동국산업은 이전에 시세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으로 시장 개별 주도주로서 떠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면 보겠습니다. 이 종목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5,300원, 그리고 윗구간에는 5,500원. 자, 그리고 지금의 구간까지 떨어졌는데, 자, 지금의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종목을 위에서 사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고 싶은데 지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종목은 빨간불 들어오게 되면요, 시장 빨간불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5,000원대 중반대까지 반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무엇이냐?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이 종목이 이렇게 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습니다. 근 10년 만에 거래가 터졌고, 지금의 이 거래가 터진 이유가 단순하게 어떤 재료로 엮여서 아니면 어떤 테마를 타설하기보다는 동국산업 그 자체의 실적과 그리고 자회사의 풍력 관련된 모멘텀, 또한 신사업으로서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시 가격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14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9월 23일 날 다시 거래가 갱신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5일 동안의 하락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5일 동안의 하락은 지수가 빠짐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잠시 소외됐던 것뿐입니다. 시장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가장 먼저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도 여기서 최소 10% 이상의 수익은 나오겠죠. 네, 5,500원대, 4,700원대 매수하시게 되면은 5,500원대, 6,000원대까지 볼 수 있고, 저는 10월 달까지 동국산업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월에 한 달 동안 다시 한 번 더 떠오를 수 있는 종목. 이전에 이런 패턴으로 갔던 게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금양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또한 바닥에서 실적과 관련된 이야기로 상한가를 2번 가고 그 이후에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동국산업도 이러한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서 제2의 금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동국산업 10월 좀 계속 한번 추이를 봐야겠네요. 네, 이 부분 그러시면 추가 좋을 것 전략 같습니다. 네. 세워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이 또 궁금해집니다. 바로 한화솔루션 확인해 볼게요. 한화솔루션 위원님의 정말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 관련해서 최고가 수익률도 사실 굉장히 크게 봤지만 이 정도로 만족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도 있고 해서요. 지난주에도 좀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주 시장 흐름 대비해서 버텼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태양광 3대장, 2대장. 네. 이대장. 하나솔루션, OCI,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참 많이 올라갔죠. 하나솔루션 최근에까지 주가가 좋고, OCI가 주가가 좀 부진하지만 이 태양광 종목들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빨간불 들어왔을 때 태양광 종목들이 잘 갔는데, 우선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오버슈팅이 나왔죠. 자, 그런 것들 하나씩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 종목이 시장이 좋았으면 1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었는데, 자, 여기서 8만 원대 주가가 꺾였습니다. 제가 근데 이 종목 올라간 걸 보고 이 종목은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죽은 거냐? 아닙니다. 네, 죽은 게 아니라 시장이 꺾이게 되면 살짝 꺾였다가 다시 윗방향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른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미국 시장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종목들 5%에서 6%대 급등이 나왔죠. 하나솔루션이든 또는 OCI든 태양광이지만 사업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하나솔루션은 모듈을 만들죠. OCI는 폴리실리콘을 만듭니다. 이 디테일 여러분들 차이를 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될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52주 신저가입니다. 하나솔루션은 그저 상승 이후 조정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바로 45,000원대가 될 겁니다. 이 종목이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슈들이 있지만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분들께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내용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악재가 아니죠. 물적 분할을 하고 재상장을 하거나 신규 상장을 하지 않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하나솔루션 신규 상장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물적 분할을 하고 그 부분을 프라이빗 에쿼티 그 사모펀드 쪽에다 매각을 한 이후 그 매각 자금으로 미국의 태양광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전혀 악재가 아니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최후의 보류예요. 이 종목을 수익 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 종목을 팔고 다른 떨어진 주식을 추가 매수하겠다는요. 최악의 판단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진 주식을 팔고 하나솔루션의 비중을 늘리시거나 또는 OCI 같은 종목들의 비중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OCI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깨졌습니까? 안 깨졌습니까? 전혀 안 깨졌어요. 박스권이죠. 자,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떨어졌다? 왜 이 주식이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의 가격은 폴리실리콘 10달러보다도 더 못한 가격이죠. 폴리실리콘 10달러일 때 이 종목의 평균 시세는 2조 5천억 정도 되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가 될 겁니다. 1년 내내 폴리실리콘이요. 현재 35달러에서 37달러 가격에 판매가 됐습니다. 평균 가격이 그래요. 또한 중국에서 전력난 때문에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서 폴리실리콘 증설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독일 쪽에 바커케미칼이 있죠. 근데 그 바커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물가 상승과 전력난이 있으면서 폴리실리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OCI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주식시장은 하방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되는 건요. 22년도의 지수 차트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어때요? 보시게 되면 내가 주식을 잘할 줄 몰라도 내가 주식을 오랫동안 볼 줄 몰라도 차트를 볼 줄 몰라도 떨어지고 있다는 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종목들을 판단하셔야 되냐? 내 종목과 이 종합주가 지수의 모양새를 같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내 종목이 모양새가 이 모양이다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 좋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가고 있다. 나쁜 주식이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하나솔루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시끄러웠던 물적 분할 이슈가 있어서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와 대비해서 주가는 지수 하락과 또 다르게 버티고 또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 추가 전략으로서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전략 세워봤고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재료 좀 더 공략 열어두고 계세요? 지금 시장은 시가총액이 작고 개별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겠죠. 네. 네, 그와 관련해서 오성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대마 관련된 주식 또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 두 가지로 엮이는 주식인데 오랫동안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상한가를 갔는데요. 10월 연휴가 끝나고 한 주 동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 어쩌면 10월 한 달 동안 이 종목은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 여러분들 생소하실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최근에 거래 정지가 오래됐었기 때문이죠. 거래가 풀리고 나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전에 이 자리죠. 이 자리 때 주가가 급등 났었는데 왜 올랐었냐. 네, 저 자리가 바이든 테마 주식으로서 대마 관련된 종목으로 올랐고 또한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구간대 거래 정지가 됐는데 왜 거래 정지가 됐냐? 오성 첨단 소재 문제가 아니라 손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연결 재무제표상에 기업 의견에 한정을 받다 보니까 이 주가의 문제가 이 기업의 이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는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즉
이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 자회사, 손재사 이슈로 여기까지 빠졌던 부분이 사실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금요일 날 회복을 했는데 여기서 30%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간 것이냐?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다시 한 번 더 대마 관련된 금요일 날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 시장에서 유일한 대마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죠. 오성 첨단 소재는 10월 달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격 전략은 이 시간 이후 무방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성 첨단 소재. 어제 또 이 재료 붙고 시세가 붙었는데요. 과연 10월 어떤 퍼포먼스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방송에서 또 공개해 주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10월의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열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또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에서 시장 바라보면 좋을지 핵심 전략이 또 공개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다 똑같고 계좌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다 나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여유가 있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요. 또 누군가는 여기서 공포를 느낄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지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에 빠졌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송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국채금리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렸고 국채금리와 유동성이 10월 달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11월 달 G2 중간선거와 당대회 이것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영국과 한국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떠오르게 되면 반등이 나오겠죠. 단순하게 주식이 빠진다고 해서 내가 생각했었던 가격보다 빠진다고 해서 주식을 파시는 분들은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시게 됩니다. 제가 그런 것들 그러면 10월 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10월 달에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한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시장 가운데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수익률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1시 10분에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인베스터 임광빈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시면 되고요. 10월 편안한 시작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무료 방송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광빈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연이어서 시장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은 이번 주를 어떻게 보셨는지 참으로 궁금한데 지금부터 펼쳐지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무료 방송 또한 펼쳐집니다. 잠시 후 12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인데요. 자, 세비캠. 끝난 줄 알았던 폐배터리 아니었죠. 계속해서 이 재료 삼아 있고 시세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4분기 이제 10월부터 스타트입니다. 10월, 11월, 12월 이 4분기의 좋은 스타트를 위한 진검승부주에 대한 이야기 잠시 무료 방송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안녕하기가 쉽지 않은 이번 주를 보내고 이렇게 토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이 주식시장을 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는 그 낙관의 마음을 갖고 간다는 게 좀 어려워서요. 위원님께 힘을 얻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방송 여기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제작진하고 방송하기 참 싫다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들으셨어요? 어떤가요?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분께 그 말씀 한번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러나 돌파구는 있는 법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해답지를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해주시죠.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속에서의 돌파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 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 때 이제 함께 무너져 버리면 안 되고 이때 과연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강인한 체력으로 함께 집중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 나와 주셨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위원님 나와 주시면 시장 이야기를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 네. 2200 무너졌고 2100은 지켜줄란가 싶네요. 일단 뭐 이번 주 이제 저는 지수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지수하고 그 시장 뭐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뭐 상관성이 있지만 예. 개인 투자자들 계좌 수가 그렇게 상관성이 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지수는 보지 않는데 뭐 여기저기서 지금 뭐 2,100포인트 나오고 2,000포인트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씁니다. 이번 주 시장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 드린다라면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패닉이지만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단기 조정의 끝자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종목으로 봐서는 틈새 종목들의 시세를 분출했다. 이제 시장 질이 안 좋으면 어떤 재료를 가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하는 법이거든요. 말하자면 IMBC라든가 YTN 또는 일부 양지사 이런 틈새 시장 종목들의 상승을 이렇게 좀 시세를 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단기 조정의 끝자락인지 차트를 통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어느 정도 포커스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차트부터 하나하나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 그냥 8월 고점 대비 16% 빠졌어요. 어제 장중까지. 그리고 음봉을 보게 되면 6개를 들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때 이게 소위 말해서 과매도 구간에 나타나는 신호거든요. 또 이때 좀 과매도 구간 신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조정의 클라이막스에서 한 번의 조정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힘든 구간이 이어집니다. 7월 달도 그랬고 지금 또 한 번 그런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7월 달보다 훨씬 더 힘들죠. 7월 초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보게 되면 이 이격들을 보면 상당히 과다해요.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면서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관성의 법칙이 많이 지나고 보면 그냥 회귀의 본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관성의 법칙에서 많이 내렸다라면 이제 회귀의 본능이다. 이렇게 그것이 작용할 그런 위치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보통 이럴 때는 힘들 때는요.
가끔 세상이 힘들고 그럴 때는 세상을 달리 보는 것도 중요한데 차트 들었습니다. 뒤집어 보면 이게 보통 개인 투자들이 좋아하는 차트거든요. 양봉 나오면서. 그럼 이럴 때는 거의 꼭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게 되면은 역시 과매도 구간이에요. 코스닥은 지금 21% 빠졌어요. 그래서 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이제 결국 보면 이게 또 과매도 구간에 지금 진입했다. 이격도 많이 벌어졌죠.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결국 멘탈 게임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매도보다는 견디시는 그 전략이 좋고 현금이 또 얼마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저희의 그 주식 투자로서는 이럴 때 매도 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위안을 삼으시고 하여튼 뭐 4분기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종목으로는 틈새 시장이 있는데 뭐 IMB 시작 말씀 그런 것들은 결국 지금 고공행진을 거듭했거든요. 걔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걔들이 시장이 좋아지면 또 걔들을 꺾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낙폭 과대주 펀더멘탈 장세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정말 끝자락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또 희망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다음 주를 보면서 다음 주에 대한 우리의 공략법도 좀 압축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가격 라인이 좀 많이 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이슈가 나온 종목들은 또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여서 개별주가 좋다고 하면은 개별주는 이미 이슈가 만들어져서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또 주가가 낮고 네. 다음 주는 어떻게 공략해요? 다음 주가 아니고 이제 3분기 참 안 좋은 3분기였잖아요. 그래서 한번 4분기를 제가 좀 함께 큰 그림으로 볼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 간다고 무의미해요, 지금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쉽게 해서 사야 되느냐, 견뎌야 되느냐. 그것을 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전체 시장을 앞으로 4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누렸던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고물가, 인플레이션이죠. 그다음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환율. 환율이 높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또 제2의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또 우려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리세션, 글로벌이 리세션 그런 우려란 말이에요. 경기 후퇴 침체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전개돼 왔던 그런 흐름들을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 봄으로써 미래를 보시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자료 유가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고물가를 촉발했던 가장 시초죠. 근데 유가도 보게 되면 그때 130달러에서 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120달러, 지금 80달러 내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유가는 80달러에서 만약 110달러 오르내릴 것이라고. 근데 유가가 너무 내려도 안 돼요. 유가가 왜 너무 내려도 안 되냐면 이것은 리세션의 또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좀 양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애들은 이게 지금 초록색이니까 강세한테 양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도 크지 않고 그다음에 또 리세션 그 단초도 크게 제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유가가 이제 안정권에 있던 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이겠죠. 자, 두 번째 미국의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것도 결국 인플레이션 그 효과로 해서 여러분들 팬데믹 때문에 돈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근데 9개월 연속 하락이에요. 이게 다 인플레를 유발했던 그런 요인들이라는 거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이때가 이미 9.1이 고점이었어요. 헤드앤숄더에 나타나죠. 자, 그럼 이게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에서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면 그것은 이미 철저한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을 꺾이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월별 실업률 추이인데 이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지금 가만 보세요. 지금 FOMC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으로 보는 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은 고용 지표죠. 쉽게 해서. 그런데 보게 되면 50년 내에 지금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이제 높아져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기는 어렵고 힘들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서서히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파월의 한 얘기가 인플레이션에 나중에 베네수엘라, 뭐 아르헨티나 많잖아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을 매를 먼저 맞자. 그게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게 바로 실업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실업률이 3.7%까지 오르고 보통 얘들이 좋아하는 건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그다음에 또 실업률은 5%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4에서 5%.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골드락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가 나빠지니까 4에서 5 정도 오르게 되면 얘들이 죄송합니다. FEMC에서 이렇게 그냥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을 수는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실업률만 좀 더 올라가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바로 금리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사실 이게 지금 3번에 걸쳐서 자이언트 스텝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연준에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금리는 한 4% 정도 예상했던 것을 4.4에서 내년까지 4.6%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는 거예요. 3.25란 말이에요. 근데 뭐 10월 달은 FOMC가 열리지 않으니까 11월 달, 12월 달 그렇죠. 그래도 이것도 이제 거의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막 자이언트 스텝 밟을 그런 이유는 별로 없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2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에요. 4%까지 올라갔어요. 4.2%까지 올랐고 이것도 이제는 뭐냐면 단기 고점 신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관세의 법칙, 회계의 본능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에서 온통 나오는 게 대문자가 바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게 뭐죠? 안 좋은 얘기만 나옵니다. 근데 주가 모든 것들의 지표는 선 방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지난주에는 보게 되면은 이번 주죠. 음선이 나오고 있다. 또 뽑는다 하더라도 이건 제한적일 겁니다. 그다음에 10년 만기도 역시 4%까지 갔다가 확 꺾였죠. 예, 이거 꺾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이때도 한번 쫙 위에 피리침 맞고 빠졌는데 이것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주가하고 반대로 움직였던 지표들이 소위 말해서 상승의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뭐 완전 꼭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 주가한테는 상당히 반작용으로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가장 이게 주범인데요. 우리 국내에서 이것은 원달러 환율 주봉인데 1,440원까지 갔다가 조금 이제 내리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보게 되면 양선이 5개 나오고 위에서 피리춤을 맞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다. 지금 오실레이터가 90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럴 때는 그렇게 계속 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스테이 머물거나 그다음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또는 올라도 이게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예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국가의 부도 위험성을 나타내는 그 지표거든요. 가만 보게 되면 아까 금리에서 환율에서 봤을 때 쭉 같이 오르다가 이것은 역으로 내리다가 좀 안정됐거든요. 그러다 쫙 또 한번 오르고 있어요.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험 요인인데 환율이 꺾이면 그러니까 환율이 먼저 올랐다가 얘도 이제 오르고 얘가 내리고 또 이제 환율이 오르는데 서로 반대로 갔거든요. 지금은 서로 수렴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이제 만약에 꺾이면 환율이 꺾이면 얘도 꺾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제2의 외환위기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 이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증권 전문가로서 과거에 우리 외환위기 나올 때 정치권에서는 맨날 그냥 여에서는 뭐 이렇게 서로 내부 총질하고 또 야에서는 늘 발목 잡고 그랬던 다만 정치적인 건 좀 이렇게 아쉬움이 있지만 냉정히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외환 보유고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할 걱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경기 리세션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0.4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 벌어졌거든요. 역전됐거든요. 근데 이것이 많이 안 좋을 때가 얼마냐면 0.5까지 빠졌었어요. 서서히 이것도 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내렸을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일 때 나스닥이 월봉이에요. 이건 제가 잘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그 연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오늘 뭐 나스닥이 좀 내렸지만 우리는 월요일에 시간을 버는데 여기에서 쌍바닥을 치고 아까 저기 좀 전에 본 게 뭐였냐면은 쌍바닥 친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거 바로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차 쌍바닥 쳤는데 나스닥도 보게 되면 여기서 쌍바닥을 치고 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단 여기를 만약에 깨면은 이게 헤드앤 숄더링 되면서 하락 C파동이 와요. 이것은 전체 뭐 이탈리아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 추이하고 맞물려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달러 인덱스라는 걸 계속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제 4분기를 보자고 그랬어요. 4분기를 보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나스닥도 주봉에서는 음선 3개다가 역전된 망치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실레이터가 어디 영리에 육박하고 있어요. 다음 주는 나스닥의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분기 차트를 보시자고요. 이 나스닥 분기 차트입니다. 음선 3개를 들여오면서 역전된 망치에서 여기를 딱 5선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분기는 좀 비교적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또 한번 볼까요? 분기 차트입니다. 분기 차트 잘 못 보셨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분기 차트 코스피인데 역시 60선을 지키고 음선 3개로 들이고 있거든요.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시점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4분기에는 좀 악재를 딛고 일어서면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이제 4분기 너무 이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아까 제가 멘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희망을 가지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네. 사랑을 찾아, 희망을 찾아 우리 조은중보 위원께서 제대로 또 분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제 너무 아픈 만큼 이제는 더 아픈 일보다는 일정 부분 다시 또 들어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시그널도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런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도 또 가는 종목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또 시장대로, 또 내 종목은 내 종목대로 방향성을 좀 이제 달리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시장 내릴 때는 종목 오르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시장 올라갈 때 내 종목도 오르는 것이 중요하듯이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는 종목은 그럼 어떻게 잡을 수가 있는 건지가 우리의 머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조은정보 위원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종목 이야기요. 위원님, 네. 역시나 황금 맥점은 이번 하락장 속에서도 안정적이었다. 네. 보통 한 3일 동안, 3, 4일 동안 이번 주 상승 종목수의 하락 종목수가 1대9 나오는 것이 맞아요. 한 3, 4일 계속됐거든요. 예. 그걸 이제 패닉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래서 네. 제가 심리적으로 이제 패닉 상태였는데 사실 이 시간 이 코너는 제가 상당히 경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들 힘드시잖아요. 힘드시는데 또 수익 났다 하면 속상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좌하고 지수하고는 상관성이 없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코스피가 100포인트, 3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어바웃. 그러면 다 개인 투자자 다 주식에 돈 버셔야 되는데 그건 반대란 말이에요. 95% 분들이 이 시장에서 어려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시라.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갈 종목은 있다.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가고 그것들을 저점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결국 수익을 주더라. 그래서 제가 좀 상당히 좀 조심스럽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도 늘 시장 탓하고 이제나 저제나 늘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아하 주식에서 좀 쉽게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려면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카멜레온이 되라. 예, 그리고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좀 하나 차트에서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요거 하나만 더 갑시다. 이거 하나만 제가 마지막 오늘 준비한 건데 거기다 심리 게임을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거 하나만 더 우리 제작진부터 죄송합니다. 결국 다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잃는 것은 뭐냐면 군중 심리, 여론몰이. 아까 제가 여론몰이 얘기했죠. 이게 맨날 신문 같은데 대문짝만하게 안 좋으면 뉴스만 나고 감정이 주식을 감정으로 하고 희망 고문을 하고 쏠리면 손을 극복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 지표가 있는데 삼성전자 96,000원대 10만 간다니까 그 조금 잡수시겠다고 1조 9천원 매수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낙관 일색일 때는 이게 저항세력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때 따라다니시거든요. 비관 일색일 때는 오히려 지금이 바로 그런 구간이거든요. 역발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참 지금까지 주식 철학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자, 근데 심리는 안 되지만 그럼 뭘까요?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자,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종목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ICH입니다. 우리 앵커님은 잘 아시겠지만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가 양양음이에요. 양양음. 그리고 이게 33,000원짜리가 제가 시간상 회사에 얘기는 안 할게요. 내용은 33,000원짜리가 어디까지 빠져요? 아까 제가 가격 메리트를 보자고 그랬죠. 16,000원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반토막이란 거예요. 이 회사 펀더멘탈이 바뀌었느냐?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바닥이니까 양양음에서 딱 그 다음날 포착돼서 이것도 21%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번 양양 패턴이 나와서 금요일 같은 그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9% 정도나 상승했다. 이번 주 21% 정도 수익을 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이번 주 특징주로서 말씀드린 게 바로 IMBC예요. IMBC 뭐 보도의 편파성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이 올랐죠. 뭐 민영화 그것 때문에. 근데 이것 민영화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해서. 그런데 우리 황금 맥점 전략은 저점에서 기가 막히게 포착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냐. 상승 다음에 음선 3개예요. 보통 개인차별들이 어디서 좋아하시냐. 적산병. 우리가 교과서에 적산병은 좋은 것이야 라고 많이 배우시죠. 항상 저는 늘 이 시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 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적산병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차트를 뒤집어서 설명드렸죠? 그건 뭐냐? 적산병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적산병이 나오고 상한가 나오고 그러면 어떤 방송,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하는 거기에서 오늘 어떤 종목이 뭐 때문에 올랐고 분석하기 바쁩니다. 이미 올른 다음에. 말하자면 뭐 성일하이텍, 새벽행 같은 거 저점들이 100% 이상 오르고 7, 80% 오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그걸 왜 올랐는지 분석하기 바쁩니다.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그게 아니에요. 봐요. 여기서 양선이 3개 나왔죠? 음선 3개죠? 다시 되돌입하고 있죠. 음선 3개는 뭘까요? 양선 3개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기서 조금 수익을 조금밖에 못 내죠. 잘못하면 낭패예요. 이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낙상하면 크게 다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이 수도벌 했을 때 여기서 안전하게 올라타는 거예요. 음선 3개짜리에서 상한가 보험수 67%나 올랐어요. 그 재료는 그 다음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술적 분석에 도사가 되시라. 야, 저거 차트쟁이 아니야? 차트쟁이가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은 뭐냐면 주식시장의 언어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까도 제가 시황 설명할 때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드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상한가 67%나 올랐다. 별도로 올랐죠? 근데 이것을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 제가 어제 이제 장 끝나고 딱 이게 차트를 딱 황금 맥점 전략 돌려보니까 네.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따 무반에서 잠깐 이제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67%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제가 특별히 강조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제 미래 나노텍을 보세요. 미래 나노텍은 루틴합니다. 자,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이것도 양양음이죠. 음선을 즐기시면 음선은 가격 조정까지 메리트 만족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22%나 올랐어요. 미래 나노텍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 재미있는 종목이 있었는데 덕성우입니다. 이것은 음선이 5개예요. 음선 5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보통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자꾸 투자의 팁을 드리니까 5일선 이탈했죠. 20일선 깼네요. 예? 또 60일선까지 깼네요. 소위 말해서 두더지 땅굴 파는 패턴입니다. 땅굴이 아니고 수익을 주는 패턴이에요. 왜 이건 안 보이시나요? 예를 들어서 11,250원짜리가 6,000원까지 이것도 거의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음선 5개면서 거래량 바닥을 만들죠. 그 황금 맥점 전략은 포착이 돼가지고 이것도 하여튼 18%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지사 같은 경우도 역시 틈새 시장에서
멋진 수익을 드렸다. 자꾸 가만히 보세요. 이 황금 맥점 전략에서 여러분께서 참 마음 편하게 보는 장대양봉, 적산병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그 쫓아다니면서 수익 많이 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참 특이하죠. 음선 5개입니다. 그래서 좀 더 누르더니 이것도 어제 상한가까지 거의 장중 상한가 뽑으면서 23% 올랐다. 역시 저점이 답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또 이제 일성 신약이 있는데 일성 신약도 똑같습니다. 양음 패턴에서 당일치로 한 12% 상승한 예, 그런 예가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코스닥이나 그다음에 코스피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험한 장이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험한 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종목 모아놓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공략 어떤 장에서든 가능하구나. 그 추가 힌트도 얻어봤네요. 그러면 저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화 시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심화 시간으로 넘어와서요. 종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맥점 잡는 부분에 있어서 펼쳐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정보위원님,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종목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잡든 다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날카롭게 종목을 잘 잡아야 합니다. 네, 세상에 나쁜 종목이 있을까요? 우리가 좋은 때를 잡는 게 더 중요한 거라서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좀 저한테 하루된 시간이 조금 많아요. 1, 2분 더 많은데. 1, 2분, 예. 소중한 1, 2분. 예, 하루된 시간이 좀 많아서 예. 요즘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방송 나서 할 얘기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 항상 좀 이게 우리가 익숙한 말인데 위기는 기회다. 저는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하는 그 포인트에 그것을 기회로 잡으신 분이 과연 몇 분이 되실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5% 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으시고 아까 잠깐 신문을 보니까 2030이 소위 말해서 회생절차를 밟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비트코인에서 잃었죠. 주식에서 잃었죠. 또 이제 뭐 부동산 연끌 같은 잃었죠. 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가만 보면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내가 저것을 만약에 안 사면 바보 같을 때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읽은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첫 구절에 마태복음 그 성경 글귀를 인용해서 좁은 문을 선택하라.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고 하도해서 멸망의 문이다. 그런 게 있거든요. 글쎄, 그게 그때는 제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주식시장 와서 보니까 아하, 이게 그래서 그렇구만. 제가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자주 인용하는 거, 저는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 때 읽은 좋은 대학 들어간 친구가 한 얘기가 두 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두 친구가 여름바다의 유혹을 뿌리치고 또 하나는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게 바로 그런 타이틀이었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무방할 때라 이런 건데 크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투자의 비법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시라. 그게 뭐냐?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다. 늘 오르는 거 따라가고 여기서 내가 10만 고문을 가지고 여기 상당히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이분도 또 개미 그 분들이 많이 사셨던데 저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 사도 괜찮다고 봐요. 근데 96,000원대 그때 1조 8,800을 매수하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 여론몰이 쏠리면서 그 감정이입 때문에 그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성공 투자의 반열로 올리는 게 뭐냐?
저 나름대로 100%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참 어려움을 겪고 결국 인생 역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서 모시는데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거예요. 황금 맥점 전략은 쉽게 얘기해서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다. 그래서 이것은 저점에 잡는 건 어떻게 하냐면 저점에 잡는다고 이렇게 군뱅이처럼 계속 늘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보통 당일에서 5일 내에 거의 승부가 납니다.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방송할 때 음선 3개짜리, 5개짜리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맥점을 잡으면 거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볼까요?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아시는 만큼 또 우리가 남보다 먼저 앞서는 만큼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함께 한번 보시죠. KPF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마디마디 황금 맥점에서 전략에서 포착됐기 때문에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봉 5개짜리입니다. 여기를 딱 찍죠. 근데 기업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것도 하려면 시간 걸리니까. 이때 보통 개인 투자 사는 거 이때 삽니다. 이슈가 되거든요. 그리고 어제 양선 2개 다음에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하면은 또 이제 아침 방송도 나오고 이제 뭐 중간중간 방송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이때 어떤가요? 이렇게 내리죠. 그럼 음선이 5개면 제가 다른 딱 팁을 드릴까요? 우리 시청자들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다이버전스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조지표를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서 손이 안 나가요. 그런데 가격 메리트를 만족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시황 전략에서 이제 10월 달은 좀 괜찮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거든요. 뜬금 잡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김없이 다다 반격이 일어났죠. 첫 번째 17%, 그 다음에 또 한 번 양양음, 이평선 밀집에서 그랜벨 법칙에서 3전략. 그러니까 주가가 내리고 있지만 이평선에 지지받고 튕겨져 나갈 때 이때 급한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54% 올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음 양. 마디마디 하면서 61%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삼형 ENC가 있습니다. 삼형 ENC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종목도 이 포항형 역전된 망치의 음선. 역전된 망치의 음선이 어떤 거냐면 하루 종일 조정받은 거 싫어하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조정받았으면 종가가 최저가로 끝내는 게 역전된 망치인데 그럼 뭐예요?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다는 거거든요. 고점 되게 많이 떼서 빠질 때 VI도를 15% 오르고 그다음에 횡보하다가 여기를 깨지 않죠? 그러면 한 64% 정도나 좋은 수익이 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화솔루션이 있어요. 한화솔루션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이 기가 막힌 맥점입니다. 주식을 할 때요. 지금은요. 여러분께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세 투자를 해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언제냐? 2020년 3월달 팬데믹 때 있어요. 그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그때부터 2020년 엄청 올랐죠. 많이 올라니까 2021년은 작년에 좀 이렇게 재미가 없었죠. 올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면 그때가 추세 투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렇게 변동폭이 큰 장에서 어느 세월에 내 희망 고문에 의해서 주식이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이런 것도 또 결국 주식을 할 때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시라. 내 계절을 생각하시라. 자, 이게 뭐냐면 어려운 것 같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잡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양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격 메리트 충분히 만족했죠? 이때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이 오르면서 71%가 상승했고 지난번에 여기서 또 음선 거의 세 강세기 나올 때도 또 한 번 포착돼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저점이 잡는 거죠. 이게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것보다도 위에서 매도할 때는 매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55,000원에 저와 함께 다 매도했어요. 이제 또 한 번 저점을 노려야 되겠죠. 그러면 봐요. 55,000원에 매도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기회비용이 얼마인가요? 예? 얼마 수 있겠어요? 무조건 1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00주 가지고 있으면 매도하고 여기서 1,100주를 그것도 저점에 사서 복리의 마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솔루션은 저점에 잘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양지사도 아까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이번 주도 좋았지만 여기에서 가장 결정적일 때 오래된 거 말고 뭐냐면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그랜빌법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는 내리면서 이평선을 튕겨 나갈 때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다음 성일 하이텍도 있습니다. 성일 하이텍도 뭐 세비캠이 먼저 갖고 이것도 양양음 패턴, 이것도 양음 양념 패턴 다 저점이었죠. 이것도 성일 하이텍도 좋은 수익이 냈고, 그다음에 또 대명 에너지를 보시겠습니까? 대명 에너지도 똑같이 양양음 패턴. 그래서 제가 늘 방송할 때 넘버 5라고 하는 게 황금 100점 전략, 특히 넘버 5는 우리 이하선님 분도 미소로 지으시는데 거의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한 대면 88%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뭐 미래 나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수학을 보겠습니다. 이수학도 봐요. 보셔봐요. 똑같죠. 굉장히 루틴합니다.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이 도지가 역전망치 음선이죠. 주가 급등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음선 나올 때 방송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오른 다음에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S에너지가 있거든요. S에너지를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음선 5개짜리. 자, 여러분, 이따 제가 음선 5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유가 있어요. 이따 무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선 5개를 급등이 나왔죠. 54%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온칩스도 이렇게 바닥에서 되면 ARM 이때는 얘기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 영국 갈 때 이런 가능성이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려 이때 잡아가지고 또 단기간 58% 정도 좋은 수익이 됐네요. 그다음에 이제 IMBC도 역시 그런 패턴들 보셨죠? 음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AS가 바로 뭐냐면 세비킴입니다. 대장주입니다. 사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가지고 10번에 거쳐서 거의 퍼펙트한 수익을 드렸습니다. 8월달 좋았나요? 그런데 이렇게 174% 상승했고 이것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페페트리 시장은 아직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니까 이것도 이 캔들이 상당히 좋으네요. 이것도 한 대략 1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 15만 원까지 세비캠 추가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시는지 들어볼 텐데요. 자, 조은정보위원님. 네.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다음 주 제가 한번 내린 종목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장비이면서 폐배터리도 이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자세한 내용하고 왜 맥점인지 무방을 통해서 가격 전략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기술이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방송에서 펼쳐지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 전략으로 세비캠도 언급해 주셨는데 진짜 우리 이거 시세 잘 노렸잖아요. 네. 이 이후의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고 중간중간에 위원님께서 잠시 후 무방 주목해달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세비캠을 상상이 저는 몰랐죠. 네. 그러면 난세의 영웅이 탄생합니다. 세비캠이 그때 아주 멋지게 수익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170% 이상. 이제는 제2의 세비캠을 노려야 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세비캠 그런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4분기에 또 그런 종목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힘드신 분들 오늘 제가 무방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연휴지만 특히 이 연휴 제가 여름바다에 유혹을 뿌리치고 그러니까 놀라고 싶은데도 저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내 계좌를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돌파구를 제가 매번 빗벌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 무방이 많이 오시죠. 그리고 제가 또 커피도 뭐 주말에 여러분들 많이 대접해 드리잖아요. 커피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기 잊지 마시고 무방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용기 잊지 말고 여러분 함께 조은정보위원회 무료 방송 참여하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은정보위원회 사진 옆에 방송 중 보이고 있네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요. 12시부터 시작합니다. 무료 방송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10월의 출발 정말 우리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기를 또 그 방법들을 같이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했고요. 잠시 후에는 머니왕 2부가 또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